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모럴 해저드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하실 강동구청 부천시의 의장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운동 부천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전 부천시 의장 강동구입니다. 앞서 주제발제를 해주신 경기연구원 유영선 박사님께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실 1982년도에 알래스카, 미국의 알래스카주,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스위스나 핀란드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거대 IT 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 급속한 경제 기술, 첨단 기술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라져가는 주변의 일자리들을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나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반면에 기본소득이 대입되면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것이다, 도덕재미가 만연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소득 정책을 앞서 도입하고 운영한 사례 몇 가지를 중심으로 과연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면 모럴 해저드가 만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제 놀고 먹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만큼 우리 사회가 재원이 충분한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 보듯이 기본소득이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다면 당장 그분에 대한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무조건성에 이제 비추어봤을 때 왜 일도 안 하는데 왜 주냐라는 이제 주장이 되기도 있죠. 가령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어떤 노동을 할 의사,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주게 되고요. 또 기초생활 보장급여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지금 중단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보다가 문제점이 지금까지 운영되면서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종사하고 있는 노동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노동 유인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을 받아도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당연히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기본소득 금액이 자기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취지가 상위 1%, 상위 10% 고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만큼 그 부분에 대한 그거를 너무 논리 비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나라에서 저소득층에서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급여가 중단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그 정도 소득 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복지 함정에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아무 조건을 붙지 않고 주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해도 기본소득이 중단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임금이라도 작은 소득이라도 추가 소득을 얻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던 사례를 보면 핀란드가 17년도, 18년도 두 해 동안에 기본소득 실험을 했는데요. 비록 실업자만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취업을 하게 되면 소멸되는 실업급여가 아니라 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줄 경우 노동
유인이 더 커지는가 하는 이제 실험을 했는데 수급자들이 고용이 원래 실업급여 수급자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업급여보다가 기본소득을 지급하니까 오히려 더 일을 더 많이 하더라.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미국의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 이제 1982년부터 연구기금 배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미국의 다른 주들과 비교했을 때 파트타임 고용 비율이 오히려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 가톨릭대 백승호 교수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말이 왜곡되고 정치적 공신이고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세프와 인도 자영업 여성협의회가 이제 지난 2011년도부터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1년 6개월 동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첫 해는 뭐 성인 200루피, 아동은 100루피 뭐 이렇게 지급했고요. 이듬해는 300루피와 150루피로 약간 지급액을 높였는데 이건 역시 상당한 이제 의미의 그런 그 성공을 거뒀습니다. 기본소득이 적은 금액이지만 지급되면서 아동들의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고 여성들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간의 수공업이나 이런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들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과 유사한 실험을 했던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한 사례들을 보면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부담을 줄여들어서 다른 영역에서 자발적인 노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보편적 무상급식이나 생활임금 조례 제정과 도입 과정에서 보듯이 정치적 진영 논리에 의해서 반대 복구가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이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얻으려면 기본소득 실험과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하고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이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소득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오늘 같은 이런 열린 토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동구 전 부천시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 전체 생계비를 지원하는 뭐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오히려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 더욱더 더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